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펙 플러스가 매일 200만 배럴이라는 대규모 감산 결정을 했지만 WTI 기준으로 90불 이상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저는 정리가 됩니다. 이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 프랑스 대통령, 또 미국의 국무장관 등이 부지런히 사우디를 방문해서 오일 좀 정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전부 다 거절당했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전에 바이든이 사우디를 친히 방문해서 정산을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정산 합의했다고 언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바이든이 미국 도착하기도 전에 정산 합의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서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10월부터는 10만 배럴 감산을 시작을 하더니 급기야 11월부터는 하루에 무려 200만 배럴 대규모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산 결정을 앞두고는 그 CNBC 보도처럼 하루 100만 배럴만 감산을 해도 유가가 100배를 바로 넘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막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배럴 감산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한번 보시면은 WTI가 그 전에 한 78불선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 98불선으로 어제 올라갔습니다. 가스는 찔끔 오르다가 도로 하락이고요. 유럽 TTF 하락 추세이고, 또 런던 가스 가격도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펙이 감산을 했는데 여기에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시장 쟁점과 그 다음에 이 유가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 감산 결정하기 전에 미국 바이든 특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우디가 감산하지 말라고 물밑에서 많이 말렸다는 겁니다. 계속 설득을 했는데 사우디가 듣질 않고 결국 이제 대규모 감산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결국 바이든과 푸틴과의 이 싸움에서 푸틴 편으로 기운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 주장은 경기 지금 후퇴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 지나면 글로벌 오일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산하겠다, 이런 논리이고, 만약에 시장에 오일이 더 많기를 원한다면 미국이 알아서 정산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 입장은 유크레인을 침략한 러시아는 한편 제재를 해야 하고요. 제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는 무슨 러시아를 제재하는 그 반작용으로, 반사 이익으로 에너지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고, 또 이제 미국은 원래부터 에너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더 강화되는 효과, 결과가 올 뿐이지, 미국이 무슨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걸 뒤에서 조정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의 책임은 푸틴에게 있는 것입니다. 푸틴의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유크레인을 침략한 러시아를 제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산 에너지를 이제 아웃시켜야 하는데, 이거는 유크레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다 원한다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등 유럽 등이 이 가격 상한제를 또 주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오일 가격이 폭등을 해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물가를 자극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을 유도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난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가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한 것인데 지금 뒤통수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바이든은 화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 저 감산 결정을 완전히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엄청 이제 비난하는 성명을 이제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전략 비축유 11월부터 1,000만 배를 이제 시장에 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NBC 보도 보면은 미국이 결국 사우디한테 이제 반격할 거다. 이런 분석을 소개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의회에다가 이 컨설팅을 구했다, 어떤 자문을 구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의회에 무슨 자문을 구하겠습니까? 의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른 어떤 보도를 보면은 이 노펙 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노펙 빌, 노펙. 그러니까 오펙이 아닌 곳, 아닌 국가들. 오펙이 아니고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미국하고 뭐 영국 이런 데죠. 캐나다 이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펙 빌이라는 것은 법안이 의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고 진행 중인 것이죠. 빌이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하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사인하면 비로소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이 선언이 되면은 그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기 전에 빌이라는 형태, 법안이겠죠, 법안. 노펙 법안, 노펙 빌을 지금 그 상원의 한 커미티, 위원회를 통과된 상태의 그런 빌이 있다는 겁니다. 노펙 빌이라는 게. 이걸 빨리 법으로 만드는 절차를 진행시켜달라. 이거 부탁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펙 빌이 뭐냐. 오펙 플러스 저게 분명히 카르텔입니다. 카르텔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그 모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 유가가 낮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지금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입니다. 유가는. 그래서 감산해버리면은 이제 카르텔이 담합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독점 금지 행위로 규제하자. 법정에 세워버리자. 와, 참. 대단합니다, 미국이. 이걸 노리는 게 오펙과 노펙 빌입니다. 이 노펙 빌이 상원의 한 커미티를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걸 빨리 상원 전체 통과시키고 하원 전체 통과시키고 보내달라. 그러면 사인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인다는 겁니다. 와,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중간선거가 좀 더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에서 물가, 그 다음에 즉 에너지 가격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화당은 이 트윗을 보면은 공화당은 기름값 올랐다고 가솔린값 올랐다고 지금 바이든을 공격하는 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은 바이든 이후에 가솔린 가격 상승을 지금 공격 재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선거 이전에는 이게 합의 통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국제 질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펙을 상대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말하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펙이 지금 에너지 가격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거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펙 빌이 어떤 형태로 처리되는지 매우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런 거보다는 시장 메커니즘, 이 시장 원리, 즉 가격 오르면 공급이 늘고 수요 줄고 또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공급도 증가한다는 이 시장경제 법칙이 오일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요런 데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자료를 제가 여러 개 나온 거를 읽었는데 그걸 정리한 것입니다. 미국의 시추 현황을 보고한 거. 그러니까 Drilling Productivity Report, DPR. 그러니까 시추 현황 보고서. 이걸 보면은 드릴링을 하고 나서 시추를 하고 나서 기름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상태로 완성하지 않은 것. 그것을 드릴링 후 미완성 유정이라고 하는데 DUC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게 2022년 8월 현재
4,283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4,283개가 많으냐 적으냐 요거는 이제 봐야 알겠죠. 조금 이어서 봐야겠죠. 4,283개라고 합니다. 즉 이 4,283개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바로 기름 뽑아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런 게 지금 4,283개가 대기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래 지금 최저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육지에서 온쇼어, 육상에서 오일과 가스를 생산하는 지역에서 유정이 완성되어 생산에 투입되는 숫자가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났다. 지금 최저치니까 최저치. 그리고 한편 신규 시추는 별로 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팬데믹이 극심하던 20년 2분기 우리 다 기억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뭐 전부 다 모조리 다 셧다운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모조리 셧다운, 전부 셧다운. 그러니까 오일, 가스 생산업자들도 그 당시에 매우 어려웠죠.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건 셰일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정들도 대부분 뭐 셧다운하고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DUC가 8,800개를 넘었다는 겁니다. 20년 2분기에 DUC가 8,800개가 넘었었는데 그게 계속 감소를 해서 지금 4,283개만 남았다. 저게 최저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초호황이었잖아요. 유가 폭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데믹 이후 회복 과정에서 이제 유정에다가 신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DUC를 가동하는 수준으로 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21년 같으면은 매월 한 227개 DUC를 완공해서 사용을 하고 사용했다는 게 이제 기름과 가스를 퍼올렸다는 뜻이고요. 22년에는 매월 82개의 DUC를 사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800개 넘었던 DUC가 금년 8월에 4,283개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완성된 유정의 숫자 completed wells 완성된 유정의 숫자 2020년 6월에는 253개에 불과했는데 그게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22년 8월에는 이게 969개로 지금 증가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정도 가격이 늘어나면은 미국에서 공급 증가시킬 능력이 이렇게 크다. 매우 탄력적이다. 가격 탄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드디어 오일과 가스 분야 시추도 지금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2년에 들어서, 금년 들어서. 그래서 베이크 후즈 자료 보시면 그 그림도 있죠. 가끔 제가 소개하는 그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바로 지난주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가스 시추는 53곳이 금년에 늘어서 합계 160개가 됐고요. 요거는 가스만 전문으로 시추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 시추는 481개가 늘어서 모두 602개가 되었다. 이런 게 이제 베이크 휴즈의 자료에 지금 집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시추하는 곳은 오일만 나오는 곳도 있고 오일과 가스가 섞여 나오는 곳도 있고 막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걸 지금까지 나온 걸 종합하면은 가격이 오르면은 미국의 오일과 가스 산업은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충분히 갖고 있다. 매우 공급 탄력적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과거 70년대 오펙이 그야말로 독점하던 그런 시기와는 지금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요 측면에서 매우 주목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공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인데 요는 중공이 글로벌 시장에서 즉 서방 시장에서 원유 수입을 줄이고 대신 러시아 원유를 수입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와 관련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2분기에
중공의 원유 처리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수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수출 수요도 감소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내수 감소 요인으로는 22년 3월 이후로 카비드가 재출연을 해서 거의 뭐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냥 봉쇄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중공 내부의 경제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그러니까 정유 산업으로 얻게 되는 그 제품 수요가 줄었다. 그걸 이제 반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21년 하반기부터 석유류 완제품 그 수출 쿼터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입 수요 감소됐겠죠. 그래서 그 중공의 그 원유 수입 양은 20년 하반기, 그다음에 21년 초 이때가 정점이었고 그 이후에 조금씩 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공의 원유 수입은 22년 6, 7월에 특히 저조해서 금년 6, 7월에 이때가 그러니까 저점을 찍은 게 하루 한 880만 배럴. 이게 이제 2018년 7월 이후 최저였다는 건데, 이때 이거 원유 수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러시아 말고 이제 서방 쪽에서 수입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 해석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5월보다 한 200만 배럴 줄어든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080만 배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매월 1080만 배럴 정도. 하루 1080만 배럴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8월에는 한 950만 배럴로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요 정도 이제 필요한데, 주로 지금 중공이 이렇게 물량이 줄었다면 어디서 메꿨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러시아 수입이 늘었다는 겁니다. 2011년에는 총 원유 수입에서 러시아산 비중이 8%, 그 당시에 하루에 한 40만 배럴 정도 요것밖에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늘어나서 21년에는 16%로 증가했고요. 이때는 하루에 한 160만 배를 가져왔다는 거고, 2022년 8월에는 총 원유 수입의 21%를 러시아산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이때가 하루에 한 200만 배럴 정도 됐다는 겁니다. 러시아산 수입이. 그러니까 위에서 줄어든 만큼 러시아에서 다 치운 거죠. 자, 러시아 제재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외면합니다. 특히 유럽이 가장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캐나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러시아산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산은 오일이건 가스건 이제는 할인돼야 합니다. 디스카운트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팔립니다. 그리고 한편 그 와중에서 이제 러시아산 안 산다 했으니까 그만큼 공급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공은 값싼 러시아산 비중을 이제 늘린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오펙 플러스의 감산은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산 효과를 좀 더 이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에 지금 감산한 거죠.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그만큼 공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유가 강세 요인입니다. 이건 뭐 틀림없죠.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기름과 가스에 상한제라는 규제를 한다면 이것도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것도 독자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산 에너지의 그 상한제를 규제하는 그것은 상한제 규제로 인한 공급 감소 효과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는 중공 수요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둘이 알아서 뭐 적당히 할인한 가격으로 결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공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고, 즉 오펙 플러스의 감산 효과를 일정 부분 희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등 비오펙 산유국들의 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정산 능력이 위에서 본 것처럼 매우 높습니다.
매우 이건 뭐 가격의 공급 탄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캐나다 뭐 이쪽 많습니다. 다른 지역. 그러니까 비오펙 지역에서 오펙을 대체할 그런 그 방법이 곳이 많다는 겁니다. 70년대 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기후전쟁, 탄소전쟁은 이건 어떤 경우에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노력이 점점 더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석 연료 대체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좁게 보면은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천연가스 사용 늘어나는 것도 포함되고요. 원자력, 풍력, 태양광 이런 것 중심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시대가 전개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기름 수요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달리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경기는 후퇴, 경기 후퇴가 지금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는 이 증가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1년과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에너지 수요 증가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은 유가 100불 넘기기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고요. 지금 비록 WTI가 93불을 찍었지만은 저는 90불 넘은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여전히 80불대에서 장기간 좀 등락할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